자, 저희 방송 지금부터 1부는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채널 3가지부터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2-2000-4989로 전화를 주시고요. 혹시 두 번째 전화가 어렵다 하시면은 샵 2034로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고요. 또 만약에 문자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고도 이 종목에 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고 딱 특정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맞춰서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사주팔자 보러 와 저와 함께 또 방송을 이끌어갈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균 매니저, 박철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번 주 시장도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좀 축축하게 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강윤균 매니저, 일단은 이번 주 시장 어땠고 다음 주는 우린 좀 어떤 전략을 펼쳐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우선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이 한 8거래 맞아요. 연속 계속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10개월 만에 들어오는 순매수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 계속 퐁당퐁당이지만 이틀 연속 하락하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해주는 시장이었었고 5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세의 기조가 계속 뚜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과매수 구간에 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렇게 계속 이어와던 그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미국 그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는 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금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는 퐁당퐁당으로 상승세가 조금은 이제 많이 과매수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 중국과의 협상, 무역 협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우디와의 그런 큰 투자권도 있었고 그렇게 가장 큰 어떻게 호재가 두 개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호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호재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호재를 기다리면서 다음 주 중에는 약간 숨고르기 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또 걸맞는 우리 또 전략은 어떻게 펼쳐봐야 될지 종목을 통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 먼저 종목 들어가기 전에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찍히고 있긴 한데 주가 변동성이 좀 있죠. 네, 일단은 5월 초에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10% 가까이 수익이 좀 났었는데요. 어제 이제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11.47% 정도 빠져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쪽에서 강하게 좀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 조항이 설립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공매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때 매수하지 못하셔서 좀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지금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분할 매수를 좀 담아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AI 반도체 칩을 수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AI 수요가 지금 견조하다는 것들을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 들어가는 HBM도 수요가 계속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된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수혜와 더불어서 수주 증가, 그 다음에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다 1,000억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추가 상승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 제시했던 가격이 6만 원대였어요. 굉장히 높게 잡아드렸는데 최고가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올해 하반기를 보시면서 중장기로 한번 베팅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SK홀딩스 리뷰 일단 들어봤고요. 일단 단기간에 과도하게 빠지긴 했지만 저점 매수 전략도 좀 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이제 오늘 어떤 종목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섹터 중에 음식료가 있었죠. 뭐 그쵸. 다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심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사생식품 이런 그쵸. 것들이 거의 뭐 단기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네,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대장격인 삼양식품 가져온 게 아니고요. 농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후발주자 2번 타자로 가보자. 네, 제2의 뭐 삼양식품이 될 수 있는 기업이죠. 네. 일단은 지금 낮은 관세 충격과 그다음에 가격 인상 효과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라면 업계 중에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미국 쪽에서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세에서 자유로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음식료 섹터가 사실 가격이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소비자의 어떤 수요가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세 완벽하게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024년도 작년 이제 10월 달에 이 공장을 증설하면서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가격 인상 효과가 지금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실적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주가도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최고가에 있기 때문에 상단 저항이 없는 상태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최고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룸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55만 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이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55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삼양식품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후발주자를 골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뚜기는 사실 거기에 못 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수출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볼 수 수출 있겠죠. 비중이 높은 그쵸. 섹터가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고 지금 사실 미국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 미국 쪽만이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미얀마 오지에서도 지금 라면을 팔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알래스카에서도 먹을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K푸드의 열풍이 굉장합니다.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적으로도 많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K푸드를 본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료 섹터 내에서 선별을 하실 때는 일단 고점 대비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수출 지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위주로 선별하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뚜기도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농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